옛날 옛적 이름만 들어도 오금이 저린다는 강원도 망령골 깊은 산속에서 한 사내가 목숨을 걸고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관군의 칼날보다 더 무서운 건 비를 맞으며 떠오르는 어머니의 얼굴이었지요. 그때 숲 저편에서 작은 등불 하나가 흔들렸습니다. 그것이 도깨비불인지 마지막 구원의 빛인지도 모른 채 사내는 그 불빛을 향해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랑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도성에서도 굽이굽이 수백 리 길을 더 들어가야만 비로소 그 험악한 골짜기를 드러낸다는 강원도 깊은 산세 아래에 이름만 들어도 오금이 저린다는 망령골이라 불리는 험준한 골짜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은 워낙에 산세가 험하고 사나워 날짐승조차 넘기를 꺼릴 뿐만 아니라 한번 발을 잘못 들이면 산신령의 노여움을 사서 영영 돌아오지 못한다는 흉흉한 소문이 자자하여 마을 사람들은 대낮에도 그 근처에 얼씬거리지 않는 금기된 땅이었지요. 하지만 지금 만드기에게는 그런 전설 속의 귀신이나 도깨비보다도 제 뒤를 바짝 쫓으며 숨통을 조여오는 광군들의 시퍼런 칼날이 수만 배는 더 무서울 따름이었으니 만드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시나무가 제 살을 파고드는 고통조차 잊은 채 오직 앞을 향해 달릴 뿐이었습니다. 하늘은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시커멓게 내려앉아 금방이라도 땅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고 있었고 쉼없이 쏟아지는 장대비는 만드기의 눈앞을 가리는 장막이 되어 어깨 위에 짊어진 죄의 무게처럼 무겁게 짓눌러 왔습니다. 만드기는 옆구리에서 배어나온 선혈이 차가운 빗물에 씻겨 내려가며 산길을 핏빛으로 물들이는 것도 인지하지 못한 채 오직 어둠 속으로 제 몸을 던졌는데 발을 헛디뎌 진창에 구르면서도 품속의 갈무리한 비밀 장부와 손에 쥔 녹슨 칼자루만큼은 목숨보다 소중히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본래 만드기는 시장통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비루한 처지였으나 탐관오리홍 사또의 은밀한 비리가 담긴 장부를 우연히 손에 넣게 된 것이 화근이 되어 이토록 처참한 사냥감이 되어버린 것이었지요. 비바람은 마치 만드기에 가련한 운명을 비웃기라도 하듯 거센 비명을 질러댔고 번갯불이 번쩍일 때마다 드러나는 앙상한 나무 껍질들은 마치 저승에서 올라온 원귀의 손길처럼 만드기의 옷자락을 낚아채며 제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온몸의 감각을 마비시키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만드기는 저 멀리 숲의 가장 깊고 어두운 틈바구니 속에서 가물거리는 작은 등잔불 하나를 발견하고는 그것이 유혹하는 도깨비불인지 혹은 마지막 구원의 빛인지 분간할 겨를도 없이 홀린 듯 그곳을 향해 필사적으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만드기는 진흙탕에 처박힌 고개를 간신히 들어올리며 입안으로 흘러드는 빗물의 비릿한 쇠맛을 퇴하고 내뱉었습니다. 시장 바닥에 거친 사내들 틈에서 자라나며 남의 주머니를 털고 무사람들의 멸시를 밥 먹듯 삼켜온 만드기에게 무정한 세상은 단 한 번도 따스한 아랫목이나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을 허락한 적이 없었기에 만드기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사람답게 대접받고 싶다는 허기진 욕망이 짐승처럼 도사리고 있었지요. 만드기가 평생토록 남모르게 꿈꿔온 것은 산더미 같은 금은보화나 높은 벼슬자리가 아니라 오직 누군가 저를 위해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정성스레 지어 올린 밥 한 그릇에 담긴 온기였으며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어주는 다정한 얼굴 하나를 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서글픈 갈망이 지금 이 죽음의 문턱에서 비릿한 피냄새와 섞여 만드기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으니
만드기는 기어이 저 멀리 보이는 등잔불까지 닿아야만 한다고 제 자신을 채찍질하며 무거운 몸을 한 치 한 치 끌어당겼습니다. 무릎이 깨지고 손톱 밑에 흙이 박혀 뒤집히는 고통 속에서도 만드기는 멈추지 않았는데 그것은 살고 싶다는 짐승 같은 본능을 넘어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따스한 환영을 받아보고 싶다는 간절한 염원이 만든 마지막 저력이었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져 만드기의 온몸을 사정없이 때려댔지만 저 멀리서 일렁이는 등잔불은 마치 어머니의 부드러운 눈짓처럼 만드기를 유혹하며 어둡고 고독한 숲길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오두막에 점차 가까워질수록 숲은 더욱 기괴한 기운을 뿜어내며 만드기의 발길을 가로막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했습니다. 방금까지 귀를 찢을 듯 울부짖던 바람이 일순간 멎더니 마치 모든 생명체가 숨을 죽이고 만드기의 최후를 지켜보는 듯한 불길한 고요가 숲 전체를 뒤덮었으며 번갯불이 번쩍이는 찰나 만드기는 오두막 주위를 둘러싼 늙은 고목들이 마치 살아있는 원기처럼 몸을 비틀며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듯한 환영을 보았습니다. 본능적으로 이것이 예사로운 징조가 아님을 느꼈으나 이미 감각이 사라져가는 다리는 만드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기이한 고요의 중심부로 그를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오두막 주위에는 사람의 흔적 대신 이끼 낀 돌무덤들이 즐비했는데 그것은 마치 이곳에 머무는 자가 이승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섬뜩한 경고처럼 보여 만드기의 뒷덜미를 서늘하게 만들었지요. 하지만 만드기는 이미 물러설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기에 오직 눈앞의 살인문을 향해 제 마지막 남은 힘을 쏟아부었으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본능적인 거부감조차 무시한 채 삐걱거리는 나무 문에 제 몸을 의지했습니다. 그때 오두막 안에서 들려온 것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나직한 노랫소리였는데 그것은 마치 죽은 자의 넋을 달래는 망가처럼 들리기도 했고 멀리 떠난 자식을 부르는 자장가처럼 들리기도 하여 만드기의 정신을 더욱 혼미하게 만들었습니다. 만드기가 피 묻은 손으로 삐걱거리는 살인문을 밀치자 낡은 문틈 사이로 새어나온 가느다란 등불빛이 빗물 맺힌 그의 눈동자에 아른거리며 맺혔습니다. 곧이어 문이 열리고 하얀 소복 차림의 노파가 나타났는데 노파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매고 있어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지요. 만드기가 경계하며 품속의 칼자루를 더욱 세게 움켜쥐려던 찰나 노파는 만드기의 비릿한 피냄새와 거친 숨소리를 듣고는 오히려 반색하며 길성아, 내 아들 길성이가 정녕 맞느냐?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노파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을 하루같이 기다려온 절박함과 애틋함이 서려 있어 모진 풍파를 견디며 가슴이 돌처럼 굳어버린 만드기의 심장조차 일렁이게 만들었으며 노파는 등잔불을 든 손을 바르르 떨며 만드기가 서 있는 쪽을 향해 위태롭게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노파의 마른 손이 허공을 휘젓다 마침내 만드기의 어깨에 닿았을 때 만드기는 온몸을 타고 흐르는 낯선 온기에 흠칫 놀라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노파는 그 떨림을 아들을 다시 만난 기쁨의 표현이라 오해했는지 더욱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만드기의 얼굴을 더듬기 시작했는데 거칠고 투박한 손가락이 만드기의 뺨을 타고 흐르는 빗물을 닦아내자 만드기는 저도 모르게 쥐고 있던 칼자루에서 힘을 빼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무서운 광군들의 칼날 앞에서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던 만드기였으나 이 연약한 노파의 손길 앞에서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마음의 빗장이 풀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노파는 만드기의 젖은 어깨를 연신 쓸어내리며 어찌 이리 늦었느냐. 이 애미가 너를 기다리다 눈이 멀어버린 것도 모르고 어찌 이제야 왔느냐라고 울먹였고 그 서글픈 외침은 만드기의 귓가를 때리는 빗소리보다 더 아프게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만드기는 당혹감에 휩싸여 굳어버렸으나 자신을 향해 뻗어오는 노파의 가냘픈 손가락이 피로 얼룩진 제 뺨을 스치는 순간 거친 숨을 삼켰습니다. 만약 여기서 사실대로 말한다면 이 가련한 노파는 충격에 쓰러질 것이요. 자신 또한 다시 차가운 빗길로 쫓겨나 광군들의 사냥감이 될 것이 자명했기에 만드기는 찰나의 순간에 거짓을 선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만드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투박한 손으로 노파의 야윈 손을 겹쳐 잡으며 예,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라고 나직하게 답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속이는 일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웠으나 이토록 심장이 두근거리는 거짓말은 만드기 인생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으며 노파는 그제야 안심한 듯 만드기의 품에 얼굴을 묻고는 서러운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노파의 눈물은 만드기의 젖은 옷을 타고 스며들어 그의 차가운 가슴속 깊은 곳까지 닿았고 만드기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천벌을 받을 사기극인지 아니면 마지막 구원의 동아줄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파가 자신을 향해 내미는 그 무조건적인 신뢰와 애정은 만드기에게 생전 처음 느껴보는 안식의 공간을 제공했으며 그는 잠시나마 도망자가 아닌 누군가의 아들로서의 방에 머물기로 결심했습니다. 노파는 만드기의 손을 꼭 잡고 방 안으로 이끌며 오느라 고생 많았다. 어서 들어와 젖은 몸부터 말리자꾸나라고 다독였고 만드기는 그 뒤를 따르며 제 손에 묻은 핏자국이 노파의 하얀 소복에 묻을까봐 조심스럽게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방 안에서 풍겨오는 마른 지폐 냄새와 은은한 등잔 기름 냄새는 만드기가 평소 맡아온 비린내 나는 세상의 냄새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으며 그는 이 낯선 평화 속으로 서서히 침잠에 들어갔습니다. 노파는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에 연신 눈물을 훔치며 만드기를 방 안으로 이끌었고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펴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우게 했습니다. 만드기는 흙탕물과 피로 범벅이 된 옷을 벗고 노파가 내준 낡았지만 정갈하게 손질된 옷으로 갈아입었는데 살에 닿는 무명옷의 감촉이 어찌나 포근한지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에 휩싸였지요. 밥상 위에 놓인 거친 보리밥과 소박한 나물 한 그릇은 만드기가 그동안 탐내왔던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화려하게 빛났으며 노파는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해 연신 만드기의 손등만 어루만지며 밥을 많이 먹으라고 다독였습니다. 만드기는 뜨거운 국물을 한 모금 삼키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울컥 오르는 것을 느꼈으나 노파가 걱정할까봐 이를 간신히 억누르며 꾸역꾸역 밥을 입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아궁이에서 올라오는 훈기로 가득 찼고 만드기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안락함에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으며 창밖에서 들려오는 것엔 빗소리조차 이제는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만 들려왔습니다. 노파는 밥을 먹는 만드기의 곁에 앉아 연신 허리를 굽히며 반찬을 밀어주었고 그 모습은 만드기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도 고귀한 풍경으로 다가와 그의 메마른 영혼의 단비가 되어 주었습니다. 만드기는 보리밥 알갱이 하나하나를 씹으며 그 속에 담긴 노파의 정성을 느꼈고 자신이 누군가에게
이토록 환대받을 가치가 있는 인간인가를 자문하며 생전 처음으로 제 삶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허기를 채운 만드기는 문득 방구석에 놓인 낡은 대야를 발견하고는 따뜻한 물을 받아 노파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는 노파의 거칠어진 발을 조심스레 물속에 담그고는 정성껏 씻기기 시작했는데 세월의 풍파를 견뎌온 굳은 살이 박인 노파의 발을 만지며 만드기는 이름도 모르는 진짜 길성이가 부러워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요. 노파는 아들의 극진한 효심에 감동하여 연신 허허 웃으며 한양에 가더니 우리 아들이 참으로 장성하여 돌아왔구나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만드기는 노파의 발을 씻기는 자신의 손등 위로 떨어지는 따스한 눈물방울을 느끼며 이 거짓된 행복 속에 영원히 머물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으며 방 안의 공기는 타오르는 화롯불처럼 훈훈하게 익어가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면에 다정하게 그려놓았습니다. 만드기는 노파의 발을 다 씻긴 뒤에도 한참 동안 그 마른 발을 제 품에 안고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히 추위를 녹이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부서진 영혼을 노파의 온기로 깃는 숭고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노파는 그런 만드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생 많았다 아들아. 이제는 어디 가지 말고 이 애미 곁에 있거라라고 속삭였고 그 말은 만드기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깊이 새겨져 그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만드기는 노파의 거친 발등에 제 뺨을 비비며 자신을 쫓는 광군도 홍사또의 비밀 장부도 모두 이 따뜻한 대야 물속으로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평화로운 밤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으니 산 너머 마을의 약초꾼인 김씨가 폭우를 피해 길을 찾다 우연히 오두막의 창 너머를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김씨의 눈에는 피칠갑을 한 험악한 사내가 눈먼 노파의 발을 잡고 있는 기이한 광경이 마치 잡아먹을 재물을 고르는 괴물의 몸짓처럼 보였기에 그는 겁에 질려 산 아래로 내달리며 마을 사람들에게 망령골 오두막에 흉악한 범죄자가 나타나 노파를 가두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오해는 삽시간에 번져나가 마을 사람들의 공포를 자극했고 평소 노파를 돌보지 않던 이들조차 정이라는 명분 아래 낯과 괭이를 들게 만들었지요. 만드기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온 마을의 공포가 되어버린 채 그저 노파의 곁에서 잠시 얻은 안식에 취해 다가올 폭풍을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져서 만드기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 산신령의 저주를 받은 괴물로 둔갑해 버렸고 마을 청년들은 횃불을 준비하며 토벌을 모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작 오두막 안에서는 만드기가 노파를 위해 낡은 문틈을 창호지로 정성껏 막으며 소박한 효도를 다하고 있었으니 이 비극적인 어긋남은 야속한 운명의 장난이라 할 수밖에 없었으며 마을 사람들의 오해는 빗물처럼 거세게 오두막을 향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김씨의 과장된 증언은 홍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홍사또는 이를 기회 삼아 만드기를 처단하고 장부를 되찾을 명분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노파가 잠시 잠이 든 사이 만드기는 방구석에 놓인 낡은 함 하나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 안에는 때가 묻은 비단 놀이개 하나가 소중하게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노파가 아들이 장가갈 때 주려고 평생을 아껴온 유일한 갑오인 듯 보였고 만드기는 그 놀이개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았지요. 진짜 길성이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아니면 이미 고인이 된 것인지 알 길은 없었으나
이 물건 속에 담긴 노파의 지극한 마음만큼은 만드기의 차가운 가슴을 뜨겁게 달구기에 충분했습니다. 만드기는 놀이개를 제자리에 두며 만약 자신에게도 이런 어머니가 있었다면 결코 어둠 속을 헤매는 도둑놈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창밖에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는 마치 그의 앞날을 예견하듯 슬프게 들려왔습니다. 놀이개 끝에 달린 작은 술들이 만드기의 손끝에서 흔들릴 때마다 만드기는 자신이 지은 수많은 죄악이 떠올라 괴로워했으나 동시에 이 놀이개를 지켜주고 싶다는 묘한 책임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는 함을 정성스레 닫아 선반 깊숙이 밀어넣으며 만약 내일 자신이 이곳을 떠나게 된다면 이 놀이개만큼은 노파의 곁에 온전히 남겨두리라 다짐했습니다. 그 놀이개는 만드기에게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그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가족이라는 이름의 성배와도 같은 것이었으며, 그는 그것을 만지는 것조차 자신의 더러운 손 때문에 부정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비바람이 잦아들고 달빛이 구름 사이로 고개를 내밀 무렵 방 안에는 타닥타닥 타오르는 화롯불 소리만이 정적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만드기의 무릎을 베고 누워 어린 시절 길성이가 좋아하던 옛 이야기들을 하나둘 꺼내 놓았고, 만드기는 추억도 없는 그 이야기에 연신 맞장구를 치며 노파의 흰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 주었지요. 이 순간만큼은 쫓기는 죄인 만드기도 눈먼 노파도 아닌 그저 평범하고 다정한 모자간의 정만이 가득했으니 방 안의 공기는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포근하고 아늑했습니다. 만드기는 노파의 낮은 숨소리를 들으며 이 밤이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나 산 아래에서는 횃불들이 하나둘 모여들며 차가운 살기를 띠고 오두막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이야기 끝에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길성아, 이 애미는 내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이 생에 더 바랄 것이 없다라고 말하며 평온하게 미소 지었으며, 만드기는 그 미소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 100번이라도 내놓을 수 있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달빛은 창호지를 뚫고 들어와 두 사람을 은은하게 비추었고, 그것은 마치 하늘이 내리는 마지막 축복과도 같았으나 그 평화의 이면에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서막이 서서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만드기는 노파가 깊이 잠들었다고 생각하여 제 무릎을 살며시 빼내고는 소리 없이 일어나 살인문 틈으로 밖을 살폈는데, 저 멀리 산 아래에서 수십 개의 횃불이 마치 거대한 불뱀처럼 구불구불 산등성이를 타고 올라오는 광경을 목격하고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만드기가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 앉자 잠든 줄로만 알았던 노파가 부스스 몸을 일으키며 만드기의 차가운 손을 가만히 맞잡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노파는 앞이 보이지 않는 눈으로 만드기가 서 있는 방향을 바라보며 길성아, 밖의 바람이 어찌 이리 차가우냐, 내 손등이 얼음장 같으니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니냐라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만드기는 차마 밖의 상황을 사실대로 고하지 못한 채 이 밤이 지나면 영영 전하지 못할 제 속마음을 우화에 빌려 나직하게 의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옛날 옛적 어느 깊은 숲속의 길을 잃고 굶주린 늑대 한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그 짐승은 사람들의 것을 훔치고 비난받으며 평생을 어둠 속에서만 살아가던 가련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늑대는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밤에 어느 눈먼 양의 오두막에 숨어들게 되었고, 양의 탈을 쓴 채 그곳에서 난생 처음으로 따뜻한 밥과 사랑을 받게 되었지요. 만드기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그는 노파의 손을 더욱 꽉 쥐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늑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곧 사냥꾼들이 들이닥칠 것이며 자신이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 따뜻했던 오두막도 불타 없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어머니, 그 어리석은 늑대는 이제 어찌해야 하옵니까? 그저 도망쳐야 합니까? 아니면 끝까지 양의 아들로 남아야 합니까? 노파는 만드기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만드기의 뺨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늑대면 어떻고 사람이면 어떻겠느냐. 그 짐승이 진심으로 어머니를 위하고 지키려 했다면 이미 그 늑대는 짐승의 굴레를 벗어던진 내 귀한 아들인 것을 말이다. 만드기는 노파의 따스한 품속에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을 거친 길바닥에서 칼날 같은 시선만 받으며 살아온 만드기에게 그 포용은 난생 처음 마주한 영혼의 안식처였지요. 그런데 만드기가 고개를 들어 노파의 얼굴을 살피려던 찰나, 노파는 만드기의 투박한 손등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가슴이 멎을 듯한 진실을 나직하게 의조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길성아, 아니 이름 모를 나그네여. 사실은 내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 것쯤은 진작에 알고 있었단다. 그 말 한마디에 만드기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충격을 받으며 굳어버렸고 노파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향해 서글픈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노파는 만드기의 거친 손마디와 낯선 목소리, 그리고 처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풍기던 그 비릿한 피냄새를 통해 그가 제 아들 길성이가 아님을 이미 첫 순간부터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노파는 그 거짓을 꾸짖어 내쫓기보다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찾아와 잠시나마 아들이 되어준 가련한 사내의 진심을 지켜주기 위해 기꺼이 그 연극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만드기는 배신감보다는 노파의 깊고 넓은 바다 같은 사랑에 온몸이 떨려왔으며 자신을 속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살리기 위해 속아준 노파의 해안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파는 만드기의 얼굴을 다시 한번 더듬으며 세상 사람들은 너를 죄인이라 부를지언정 오늘 밤 이 애미에게는 내가 가장 귀한 아들이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며 만드기의 죄책감을 씻어주었지요. 제15장 연쇄적 실현 화마를 뚫고 읽어낸 단 한 번의 구원. 두 사람에게 더 이상의 안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산 아래에서부터 들려오는 거친 말발굽 소리와 수십 명의 관군이 내뱉는 고함이 숲의 고요를 난폭하게 찢어놓으며 오두막을 향해 몰려오기 시작했지요. 약초꾼 김씨의 오해 섞인 소문은 홍사또의 탐욕을 자극했고 사또는 만드기가 가진 장부를 되찾기 위해 군사를 동원하여 망령골의 금기를 깨고 산을 오른 것이었습니다. 만드기는 용수철처럼 튀어 일어나 벽에 기대어 두었던 녹슨 칼을 움켜쥐었으나 자신 때문에 이 평화로운 오두막이 핏빛 전쟁터로 변할까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노파는 당황하는 만드기의 손을 꼭 잡으며 뒷문으로 이어진 작은 오솔길을 가리켰고 어서 도망가라며 재촉했지만 만드기는 이미 마음을 굳힌 듯 노파의 야윈 어깨를 한번 꽉 껴안으며 뜨거운 눈물을 삼켰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관군들의 횃불 불빛은 숲의 어둠을 핏빛으로 물들이며 다가왔고 그 선두에는 만드기의 목숨과 장부를 노리는 홍사또의 잔인한 안광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만드기는 살인문을 열고 나가기 전 노파에게 절을 올리며 어머니, 소자 잠시 나갔다 올 터이니 부디
안심하고 계십시오라고 거짓 안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노파는 그것이 마지막 인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직감한 듯 만드기의 소매자락을 부여잡고 참아 놓지 못하며 소리 없이 오열했지요. 만드기는 노파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고는 차가운 밤 공기가 몰아치는 마당으로 발을 내디뎠으며 그의 앞에는 수십 개의 횃불이 거대한 불바다를 이루며 오두막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홍사또의 무자비한 명령에 따라 수십 발의 불화살이 밤하늘을 핏빛으로 가르며 오두막 지붕에 박히자 마른 집단은 기다렸다는 듯 굶주린 불귀신처럼 시뻘건 불길을 내뿜으며 순식간에 집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만드기는 타닥타닥 타오르는 대나무 기둥의 비명과 매캐한 연기 속에서 길성아 나는 괜찮으니 어서 너만이라도 살아서 도망가거라 라고 울부짖는 노파의 목소리를 듣고는 제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오직 어머니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불길 속으로 몸을 던졌지요. 사방에서 무너져 내리는 석가래와 살점을 핥고 지나가는 불길의 위협 속에서도 만드기는 신음 한 번 내뱉지 않은 채 방구석에서 쓰러져가는 노파를 제 등에 들쳐업었으며 뜨겁게 달궈진 문설주를 맨손으로 밀쳐내며 전신에 화상을 입으면서도 기어이 노파를 업고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마당으로 나온 만드기는 노파를 관군들의 화살이 닿지 않는 안전한 바위 뒤편에 정성껏 뉘어놓고는 제 겉옷을 벗어 노파의 몸을 감싸 안으며 어머니 소자가 곁에 있으니 부디 안심하십시오. 라고 나직하게 안심시킨 뒤 다시금 녹슨 칼을 움켜쥐고 홍사또의 군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만드기가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채 노파를 구해내자 홍사또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고 만약 내가 가진 그 비밀 장부만 순순히 내준다면 노파와 너의 목숨을 보전해주는 것은 물론 평생 먹고 살 재물을 내리겠다며 달콤한 독을 섞어 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만드기는 홍사또 같은 자들이 목적을 달성한 뒤에는 반드시 증거를 없애기 위해 자신들을 죽일 것임을 알았기에 품속에서 장부와 비슷하게 생긴 두꺼운 종이 뭉치를 꺼내 보이며 홍사또의 탐욕스러운 시선을 제게로 집중시켰지요. 만드기는 장부를 넘겨주는 척하다가 그것을 어두운 숲속 멀리 던지는 신용을 하여 홍사또와 병사들이 그쪽으로 달려가게 만들었으며 그 짧은 틈을 타 노파를 더 안전한 숲 안쪽으로 피신시키려 했으나 이미 중상을 입은 만드기의 다리는 제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홍사또는 광기에 사로잡혀 당장 저놈과 노파를 함께 베어버리라 명령했고 만드기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직감하고 품속에 숨겨두었던 진짜 장부를 꺼내들며 최후의 결단을 내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홍사또의 병사들이 창끝을 겨누며 좁혀오는 일촉즉발의 순간에 만드기는 제 결백을 증명할 유일한 물증이자 홍사또의 목숨 줄인 진짜 장부를 높이 쳐들고는 망설임 없이 타오르는 오두막의 잔해 속으로 그것을 깊숙이 던져버렸습니다. 홍사또는 경악하여 비명을 지르며 직접 불길 속으로 손을 뻗었으나 이미 장부는 화마에 휩싸여 시커먼 연기를 내뿜기 시작했고 만드기는 피로 얼룩진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띠며 내 놈의 추악한 죄악은 이제 이 불길과 함께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마지막 힘을 다해 외쳤지요. 분노가 극에 달한 홍사또가 칼을 뽑아 만드기의 가슴을 향해 내리꽂으려 할 때 만드기는 제 몸을 던져 노파를 가로막으며 날카로운 칼날을 온몸으로 받아내었으나 그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빛나며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는 아들의 도리를 다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장부를 집어삼킨 불길은 평범한 붉은색이 아닌 기이하고도 장엄한 푸른 빛을 띠며 하늘 높이 솟구치기 시작했으며 숲의 모든 나무와 짐승들이 일제히 숨을 죽이고 이 숭고한 희생이 불러올 천지개벽의 조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지는 대신 그 안에 적힌 수만 개의 먹물 글자들이 일순간 눈부신 화염을 머금은 불꽃나비가 되어 허공으로 떠오르자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은 넋을 잃고 하늘을 수놓는 장엄한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홍사또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수탈의 기록과 억울하게 죽어간 백성들의 이름이 적힌 글자들은 날카로운 불꽃 칼날이 되어 홍사또를 향해 무서운 기세로 날아들었으며 이는 단순히 불에 타는 고통을 넘어 제 죄악이 스스로를 심판하는 인과응보의 형벌이었기에 홍사또는 비명을 지르며 땅바닥을 굴렀지요. 만드기는 이 경이로운 광경을 지켜보며 비로소 평온하게 미소 지었고 노파의 가슴 속 비단 놀이개 역시 이 불꽃 나비들과 공명하며 신비로운 빛을 내뿜어 만드기의 치명적인 상처를 따스하게 보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광군들은 하늘이 직접 내리는 심판 앞에 무기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으며 망령골의 숲은 수천 년간 간직해온 신비로운 안개를 뿜어내어 현장의 피비린내를 씻어내고 억울한 원혼들의 넋을 달래는 거룩한 정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신이 기록한 죄의 칼날에 온몸을 난도질당한 홍사또는 공포에 질려 정신없이 산속으로 달아나다 결국 망령골에서 가장 험하기로 소문난 천길 낭떠러지 끝에서 재발에 걸려 깊은 계곡 아래로 추락하여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한편 오두막의 잿더미 위에서는 홍사또를 처단한 불꽃 나비들이 다시 만드기의 주변으로 모여들어 그의 타버린 살점을 부드럽게 덮어주더니 상처를 모두 치유해 주었고 노파는 다시 살아난 아들의 온기를 느끼며 하늘을 향해 감사의 눈물을 쏟아내었지요. 악의 근원이었던 장부는 사라졌으나 그 장부에 적혔던 수많은 희생자의 넋은 만드기의 희생을 통해 비로소 회원되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제야 모든 오해를 풀고 만드기를 진정한 영웅이자 효자로 받들며 정성껏 그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망령골에는 비로소 비린내 나는 피냄새 대신 맑고 투명한 숲의 향기가 가득하게 차올랐으며 달빛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눈부신 하룻밤을 보낸 모자의 머리 위를 따뜻하게 비추며 새로운 삶의 시작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만드기는 산속 오두막에서 눈먼 어머니를 모시는 효자 길성이로 평화로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노파의 엄발을 따뜻한 물로 씻기고 머리를 곱게 빗겨주며 자신이 그토록 갈구했던 평범하고도 위대한 행복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감사하며 누렸지요.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었고 거짓으로 시작된 기이한 만남이었으나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혈연보다도 진하고 숭고한 천륜의 정이 흘렀으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연의 조화라 할 수 있었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듯이 만드기는 모진 난관 속에서도 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웠으며 노파는 만드기의 보살핌 속에서 천수를 누리다 어느 평온한 오후에 만드기의 손을 꼭 잡은 채 고맙다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잠들었습니다. 만드기는 어머니가 떠난 뒤에도 무덤가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3년상을 치르며 제 도리를 다했고 훗날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숲의 짐승들이 일제히 울부짖으며
그의 고결한 넋을 배웅했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옵니다. 세상은 그를 도둑이라 불렀으나 하늘은 그를 아들이라 불렀으니 한 남자의 거친 인생을 바꾼 것은 칼날의 위협이 아니라 눈먼 노파가 내어준 따뜻한 밥 한 그릇과 변치 않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늘 행복한 하루 되세요.